네, 여러분 31번부터 마지막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체증활동 규칙입니다. 체증활동 규칙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범죄 혐의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범죄 수사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돼? 경비부서에 왜 보내요? 수사부서에 보내야죠. 수사부서.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대신 다른 것도 좀 한번 좀 보시면 이 체증 요원이 사진 촬영 담당 하나, 동영상 촬영 담당 하나, 또 신변 보호원, 그래서 합쳐서 3명을 일개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분 이상 체증을 계속해. 그러면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고지해야 됩니다. 상대방들한테 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주로 방송차로 20분에 한 번씩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체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32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대응 단계에 해당한다. 복구 단계죠. 복구 단계. 그래서 뭐냐면 이 재난 관리 단계가 예대응복이죠. 예대응복.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그 다음에 복구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예방, 대비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이고 대응, 복구는 재난이 발생한 이유죠.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아예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활동이 이제 예방활동이고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해서 그걸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 대비고요. 자, 대응은 재난이 발생한 직후에 하는 것이 대응이고요.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한참 뒤에 좀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복구죠, 복구. 자, 그래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한참 지난 다음에 봤더니 특정 지역이 너무 큰 피해가 있어. 그때 거기다 그냥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입니다. 자, 복구 단계고 대응 단계에서 하는 것은 재난사태 선포죠. 재난사태 선포는 대응 단계고 그다음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고 그렇습니다. 자, 33번에 자, 도교법 자전거 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해야 된다? 아니, 자전거가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버스가 서 있다고 해서 왼쪽으로만 앞지르 하려고 하면 왼쪽으로 자전거 앞지르다가 버스 출발하면 부딪혀서 죽으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통행자는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른쪽 우측으로도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왜? 왼쪽으로 하다가 잘못하면 섞이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만 통행해야 한다. 앞지르기 자전거 좌측으로만 통행해야 한다. 한다가 틀렸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우측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34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틀렸는데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위해서 하차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했다고 할 수 없다? 직무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검문을 하다가 하여튼 술에 취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내리시죠? 해서 하차를 했어. 하차를 한 다음에 술 마셨냐고 하니까 뭐 안 마셨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음주 측정기가 지구대 파출소에 있으니까 지구대 파출소로 임의동행 좀 해주시죠? 임의동행한 거예요. 임의동행. 자, 임의동행 단계에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쫓아가서 잡았는데 저항하다가 경찰관을 맞게 하니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이것이 하차시킨 것이 음주 측정 직무에 착수했다고 보면 직무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하차가 음주 측정 직무에 착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면 완전한 임의동행이죠. 자, 임의동행이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불응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임의동행이니까 강제하지 못하니까. 강제하지 못하는 걸 간다고 해서 잡아서 강제로 잡아오려고 하면 불법 체포죠. 그때 저항하는 거, 공무원을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음주 측정, 술에 취한 사람을 차에서 좀 내리시죠? 이렇게 하는 것을 직무수행 착수로 보면 임의동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 측정이 진행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무가 임의동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도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을 잡으면 직무 집행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때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판사가 뭐라 그러냐? 경찰 편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동행만이 아니라 저 좀 내리시죠 할 때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한 거예요. 그래서 임의동행할 때 임의동행 성격 플러스 이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도망가서 경찰이 잡은 것을 경찰한테 반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판사님이 우리 경찰 편 들어준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 저 현장에 있는 이제 우리 경찰관 분들께서 판사들 엄청 욕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사님들이 우리 경찰에 나쁜 판례도 많이 내죠. 그러나 경찰 편 들어준 판례도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 편 들어준 그런 판례입니다. 자, 35번에 자, 경찰관의 정보 수집이 처리되고 하는 이 정보 대통령령이죠. 정보 대통령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경찰관은 언교종시 등 민간단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이게 언교종시 기정이죠. 그래서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 이 민감한 단체들에 대해서 그래서 언교종시, 그다음에 민간기업, 정당사무소에는 상시적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정보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적으로만 출입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언교종시 기정. 이 언교종시 기정은 승진시험, 그 다음에 채용시험에도 계속 출제되는 좀 그런 내용이고요. 자, 36번 집시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서 보안 통보를 할 때에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서 서면 구두로 주차 연락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면으로입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5개 집회 시위 신고가 5개 집회 시위를 하려면 신고해야 되죠. 그 신고가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신고를 하면 접수증을 교부해야 되죠. 이 접수증 교부는 언제 교부해야 돼? 즉시 내줘야 돼. 즉시. 신고하면 즉시 접수증을 내줘야 됩니다. 자, 접수증을 내주면서 보완 통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완 통고는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12시간 이내 24시간을 기한으로 자, 그 다음에 금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 통고는 48시간 이내에 그 다음에 제한 통고를 할 수가 있죠. 이 제한 통고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 통고는 집회 시위 개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집회 시위가 개최된 이후에도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기한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통고들, 보완 통고, 금지 통고, 제한 통고를 누구한테 할 수 있어?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죠. 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통고하려면 송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통고 자체는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답니다. 통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통고를 하려면 송달해야 돼. 그 송달은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답니다. 송달해야 한다. 그래서 이 각각의 통고 자체는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근데 통고하려면 송달이죠. 그 송달은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그래서 보완통고, 금지통고, 제한통고 이 통고 안에는 규정이 2개씩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통고하려면 송달해줘야 돼. 송달은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서면 또는 구동이 아니라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0번 자, 집시법 판례. 이 판례는 다 옳아요. 다 옳은 판례인데 이 37번 판례 중에서 니은이 공제 문제집에 없는 판례거든요. 이게 공제 문제집에 없는 판례예요. 그러나 니은하고 상관없이 나머지가 다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걸로도 다 풀 수 있는 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제 문제집 몰라도 풀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8번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북한 이탈 주민이랑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서 왜 개념 정의를 해놨어? 북한 이탈 주민 개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이 개념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즉 북한의 근거지를 두고 있던 사람이 북한을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 국적 취득했으면 외국인인데 외국인을 왜 보호해줘? 어떻게 보호해줘? 외국인을 보호해주면 외교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북한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북한을 도망 나왔어. 근데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자, 39번. 자, 보안 관찰법. 제가 이런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가 있고 또 비교되는 개념이 피보안 관찰자가 있죠. 자, 그래서 보안 관찰 처분을 받았으면 피보안 관찰자고, 보안 관찰 처분을 아직 받지 않았어. 근데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 사람이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죠. 자,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는 보안 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함기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그래서 금삼 전일집이죠. 금삼 전일집인데 그것을 집행을 면제받은이 아니라 집행을 받은입니다. 받은. 한마디로 깜빵 갔다 온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금삼 전일집인데 집행을 받은입니다. 면제받은이 아니라. 그래서 금삼 전일집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40번.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경찰 서류 측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변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사망통보서를 작성해서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까? 아니, 영사기관 사망통보서를 영사기관에 통보해야지 검사한테 왜 통보하냐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40번까지 했는데 다 틀렸고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올해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승리시험 실무종합은 그냥 공제문제집 기본으로 해서 공제문제집 베이스로 해서 만든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봤는데 잘 봤어요, 시험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다만 너무 좀 그 범위 벗어난 것들도 너무 염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집을 추가로 선택할지 여부는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좀 풀어드렸고요. 본격적인 공부는 본 수업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